네, 세대, 젠더, 계층, 빈부, 이게 개인의 취향까지 너무나도 많은 갈등. 바야흐로 우리는 갈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갈등의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없는 걸까요? 여러분은 갈등으로부터 안녕하신지요? 자, 오늘 이 문제를 짚어볼 진행을 맡은 라이노입니다.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서로 갈등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씩 소개해 볼게요. 갈등 해소, 갈등 조정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강원 소장님, 그리고 홍수정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갈등 관련해서 갈등 관리의 프로세스나 합의 형성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연구하고 있는 행정과 갈등연구소의 홍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강원 소장인데요. 저희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법인인데요.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데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연구자와 실천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너무 설명이 어렵습니다. 네. 좀 더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아까 프로세스 막 이러시니까 너무 네네. 어려우실 것 같아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잘 연구하거나 안 그러면 그런 갈등 조정을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조정을 해주거나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갈등이 어렵다고 했는데 갈등 해소가 쉽지는 않죠. 하지만 갈등 해소가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길을 같이 찾는데 성공 사례를 만들어 보는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갈등의 전문가 두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갈등 양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전개되잖아요. 이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 갈등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첨예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갈등이 우리 사회만 있냐? 그렇지 않고 다른 나라도 있는 거고, 또 이 시점만 있냐? 과거에도 있어 왔던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갈등은 자연스러운 건데 갈등에 대한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네. 개인의 역량이나 국가의 어떤 갈등 대응 시스템이 취약해서 갈등이 계속 발전의 어떤 그런 에너지로 작동하지 못하고 계속 우리 사회를 조금 옥죄이는 이런 것이 문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갈등이 문제가 아니고 갈등을 대응하는 우리 개개인의 역량이나 우리 사회의 어떤 대응 시스템이 좀 취약한 게 굉장히 안타까움으로 갖고 있어요. 갈등 자체보다는 우리의 역량,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좀 미비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이신데, 홍 박사님은 또 어떻게 보세요? 갈등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갈등이라고 인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무슨 갈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 너가 그냥 들으면 되지 왜 자꾸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그래, 이런 이제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이 역량 말씀하셨는데 갈등을 알아채는 것도 그 사람의 뭐 역량이나 능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갈등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네네네. 그것도 역량이다. 네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갈등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시기보다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걸 더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네네네. 네, 그러면요, 오늘 이 두 분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갈등 상황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갈등에 대한 이야기, 사례들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례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아버지, 결국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냐? 아니, 차 사기로 한 거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탈 차니까 제가 골라서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며느리 희정이랑 진수랑 어머니 아버지 다 탈 수 있는 차로 고르라고 아버지가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고요? 그냥 내가 골라서 계약했다. 예? 너 같은 놈이 무슨 놈의 차를 골라? 맡겨봐야 보나만 하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하다는 거냐? 잔말 말고 가서 시킨 일이나 해. 나사 빠진 놈 같으니라고. 계약 해지하시죠. 뭐라고? 계약 해지하자고요. 솔직히 그게 아버지 돈만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이래도
저도 아들 둔 아버지입니다. 같이 정하기로 한 건데 저는 동의 못합니다. 계약 해지하고 저랑 같이 의논해서 사시죠. 은호는 무슨 나가 죽을 놈의 은혼. 됐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 네가 오죽 못 믿었고 모자라면 이 아버지가 대신 계약했겠냐. 계약금도 다 치렀는데 해약은 무슨 개 뼈다귀 같은 소리냐. 아버지 혼자서 다 결정하면 안 된다고요. 같이 의논하고 가족들 의견도 좀 들어주세요. 우리 가족이 다 탈차고 제 돈도 들어갔는데 왜 아버지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냐고요.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가는 법이야. 멍청한 놈이 그것도 모르고. 집어치워라. 이미 결정된 거고 네가 백날 생각해봐야 거기서 거기다. 아버지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고른 건 줄 모르겠냐. 긴 말할 것 없으니까 입 다물고 네 할 일이나 해라. 아버지, 에이, 저게 진짜 내 아들인가? 에이. 아버지! 아, 진짜 씨. 네,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집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인데 여기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갈등이거든요. 일단 두 분이 어떻게 이 갈등 상황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총평부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되게 안타까워요. 그 사랑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마 저 자동차 구매 건으로 인해서 관계가 확 틀어지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드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서 개인이 마음에 드는 새 차를 다시 팍 뽑아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차를 하나 구매를 하는데 아들 가족들을 다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면 산으로 가고 그럴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태도가 사실은 그런데 차는 굉장히 구성원들이 있어서 중요한 어떤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게 함께 모여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로 인해서 이제 좋았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또 굉장히 틀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보이는 거죠. 홍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딱 두 가지 문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뭐냐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일단 물어보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이라도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면 결정에 참여하게 하자.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언니가 이제 그 동생네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너네 집 도배가 되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동생도 그치 도배가 필요하긴 하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감은 했지만 동의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해서 딱 와보니까 언니가 집에 도배를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도배지인데다가 내가 결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리 그 도배가 필요하고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이제 언니가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비용을 이제 결제 부담해야 되는 측이나 안 그러면 이제 동생이 그 도배지를 마음에 들어 했느냐, 동의했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부자 간의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에는 공감을 했지만 네네. 그걸 맘대로 하라는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맘대로 해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보셨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사례를 보면은 이런 어떤 갈등 상황을 자꾸 아버지가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들을 자꾸 이제 인신공격을 하면서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하냔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부모와 이 자식의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서로 그 생각하는 바가 다른 거고 또 아버지와 자식 속에서는 관계가 그동안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편견도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봤듯이 내 인식 속에서 저 친구는 좀 합리적이지 못해. 그리고 이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일 수도 있지만 이 중요한 어떤 그 부모와 자식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이런 게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이제 부모와 자식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는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서로를.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결정을 해야 될 공동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아. 이게 굉장히 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 우리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편견으로부터도 조금 벗어나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같이 결정해야 되는가라는 같이 결정을 함께 해야 되는 어떤 파트너로서 인정한다는 거 이게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파트너로서 인정해야 된다.
부모는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요. 홍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또 딸과 어머니의 관계, 뭐 이런 경우에는 항상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왔다는 걸 계속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예, 라는 그런 이제 인식과 편견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너 왜 이렇게 했니? 라고 하는 거를 그 소통의 시작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소통의 시작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까도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갈등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어떤 두려움, 갈등이 생기면 일단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고 뭐 이런 대화 나누는 거를 거북해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과 끝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갈등 상황은 정말 재수없거나 내가 운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갈등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다고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우리가 인정하기 쉽지 않으니까 갈등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 골치 아프고 뭔가 내가 이 권위가 손상되는 것 같고 답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뭐 이렇게 가지라고 가는 게 아니겠는가. 근데 갈등에 대해서 관점을 바꿔봐야 한다. 갈등이 없으면 이상한 거고 갈등이 없으면 우리 관계는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좀 다르게 표현하면 갈등 없어? 라고 찾고 다녀야 되는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갈등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되고 답을 혼자 내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갈등에 대한 인식, 이 접근 방법, 요거 자체를 바꿔야 된다. 홍 박사님은 어떠세요? 이제 갈등 관리 유형이라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경쟁, 뭐 회피, 타협, 뭐 수용, 뭐 협력형, 뭐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회피하는 것이 그게 답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회피하는 것도 나의 전략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내가 회피를 했을 때에 그 일의 결과가 그 회피한 것보다 그 비용이나 시간이나 노력이나 이런 거에 면에서 굉장히 크다. 이러면 결국에는 우리를 그 갈등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직면해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갈등 관리를 어떤 전략을 쓸 건지를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건데요. 상대방을 갈등의 상대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런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는 어떤 조언을 해야 될까요?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게 아들과의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 아들과 아버지의 어떤 이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어떤 그런 관계, 좋은 관계 그거 아닐까요? 그렇죠. 정말 원하는 게 라고 한다면 아들을 대화의 파트너로 이렇게 보는 길만이 아버지가 혼자 되지 않고 아버지가 정말 바라는 아들과의 어떤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내가 정말 바라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 박사님은 어떠세요? 내가 다 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정말 이 자식과 계속 좋은 관계로 가려면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고 같이 잘 살려면 결국에는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결국에는 우리가 협력할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게 되면 생각의 프레임을 전환해서 결국에는 서로 존중하는 각자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존중까지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준비한 다음 사례가 또 재밌게 들릴 것 같습니다. 네, 2번째 사례 보고 오겠습니다. 뭐야, 또 붙었네? 10시 전후면 쿵쿵거리는 소음이 들리고 어머니는 병으로 아프시고 아들은 수험생인데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 아파트 같은 라인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한 동혁 씨. 오늘은 경비실에서 방송까지 나오는데요. 경비 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201동에서 알 수 없는 소음이 야심한 시각에 발생해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아파트이니만큼 서로를 배려해서 알 수 없는 소음 201동?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니겠지? 그러던 어느 날 나갑니다. 나가요. 누구세요?
어이 형씨, 너 지금 나 무시하냐? 에? 무시하냐고 이 호랑말코 같은 놈아.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어? 엘리베이터에 붙이고 경비실에서 방송까지 했는데 에? 다른 사람 생각은 안 해? 너만 살면 다냐? 우리 아들이 지금 수험생인데. 이 양반이 미쳤나? 당신 뭐야? 뭐 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 밤중에 남의 집에 와서 행패야? 어? 경찰 부를까? 뭐? 경찰? 이 자식이 그냥 야이 자식아. 어디 멱살을 잡고 난리야. 어쭈야 안 나? 이게 너 이 아주 자식아 그냥- 이 호랑말코 같은 놈아 놔이 자식아. 자, 아파트에서 일어난 층간소음, 이 이웃 간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 이런 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 상황은 되게 심각하고 우리가 부딪히긴 하지만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만 어쨌든 저렇게 피해를 느끼신 분들은 참다가 네. 이제 온 거고 대신에 당하신 분들은 어느 날 이렇게 그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황당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공동으로 살다 보니까 층간 소음이나 층간 흡연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가 구분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감정이 되게 폭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참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저 자료 화면처럼 그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저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는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네, 그렇지만 황당한 경우라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이야기를 끊게 되면 상대는 더 화가 난다는 거고 그러면 정말 내가 원하는 이 황당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감정에 꼬리를 물고 우리가 흔히 운전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 저기 선생님 왜 껴드렸어요 하다가 아저씨 왜 반말해? 전혀 그 다음으로 전화가 그쵸.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처음에는 이 층간 소음으로 왔는데 나중에는 너 왜 말하는 태도가 이래? 라고 전혀 감정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저런 황당한 상황 속에서도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들이 갈등 해소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처럼 이제 혼자 되게 막 흥분하셔서 남의 집에 와가지고 이제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여기서처럼 당신 뭐야 이렇게 나가면은 그럼 바로 이제 바로 붙잡는 멱살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일단은 다 듣고 네. 내가 먼저 가라앉히고 네. 차근차근 말씀해 네, 주시라고 네, 무슨 일이시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만 있다면 네. 할 수만 있다. 할 수만 있다면 네. 아 정말 참을인자 셋이면 사람이 맞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홍 박사님은 좀 어떠세요? 일단 감정을 내려놓는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고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감정을 욱하는 감정을 못 참아서 나중에 이제 폭행 사건이 일어나거나 고소고발이 되는 이런 소송까지 가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저는 이제 많이들 요즘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직접 이야기하면 감정 상태가 굉장히 올라올 것 같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에다가 편지를 써놓기. 이거 많이 하시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갈등이 많이 해결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당사자 간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너무 화가 많이 나니까 누군가 제3자를 조금 활용해보는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공동체 안에 주민들이 층간소음 관련해서 뭐 자율조정하는 이런 교육도 받고 그렇죠. 위원회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해보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경비실이 있긴 하지만 그 경비원분들은 아무래도 피고용인 신분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주민들이 나서는 게 더 네네네.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자 이제 세 번째 사례를 보고 오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그러니까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맞는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걸 방치할 겁니까? 아니, 아까부터 같은 주장만 반복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거 벌써 1시간 넘었습니다. 토의가 좀 길어지고 있지만 되도록 이 안건은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야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합의 끌어내야죠. 계속 발언하시죠. 네, 아까 이야기한 것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사업을 진행할 때 아니, 고려해야 할 언제까지 진행하려는 거야? 위원장 미쳤나? 저걸 다 들어준다고? 4시까지라며.
나 4시에 바로 나가야 하는데. 주민총회 일시 바꾸는 거. 저건 얼른 진행해야 하는데. 안 되겠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위원장이 되셨으면 좀 진행을 제대로 확실하게 해야지. 위원장이 줏대도 없이 이딴 식으로 하니까 지금 진행이 안 되잖아요. 예? 다들 바쁜 사람들인데 아주 혼자만 여유가 넘치네요. 회의 진행 똑바로 하라 이겁니다. 뭐? 주태가 없어? 이봐, 지금 말 다 했어?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하고 난리야? 이봐? 어디 회의 진행도 못하는 주제에 말을 짧게 끊어. 뭐 임마? 어디 새파란 놈이 지금? 이야, 위원장이랍시고 위세나 부릴 줄 알고. 아유, 똑바로 해. 아,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워낙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또 주어진 시간 안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가 참 쉽지는 않겠죠. 네. 어쨌든 이제 저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자기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주장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I 메시지가 있고 U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말이야 이만저만해서 문제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U 메시지가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당신은 참 착하세요 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당신은 이만저만해서 문제야 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반응이 방어적이 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방어 본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화가 듣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이 긍정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 위원장이 바로 또 맞받아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저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자기 주장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상대방을 주어로 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상대가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기서 문제가 된 게 줏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줏대없다. 네, 줏대없다가 이게 내 생각이지 모두가 다 확인할 수 있는 팩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 야 너 이렇게 태도가 불친절해 라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데 태도가 불친절한 건 그거는 팩트가 아니고 저의 내가 판단이죠.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이 상대로 하여금 이제 대화를 어렵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상대방을 주어로 하기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줏대없다라고 하는 내 주관적 의미보다는 관찰했던 포인트가 있잖아요. 계속 지금 같은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되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이거는 팩트에 가깝거든요. 관찰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그 같은 이야기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위원장은 조금 더 다르게 받을 텐데 거두절미하고 줏대없이라고 이야기하니 그 표현이 우리 그 상대로 하여금 더 감정을 자극해서 대화가 이제 분쟁으로 가게 된다는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홍 박사님은 어떠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지역의 마을마다 이렇게 그 갈등 교육을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이 똑같은 상황을 주민자치회 그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면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다면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만약에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든 간단한 회의든 조금 오래 하는 회의든 간에 규칙이 중요하다. 그래서 회의를 운영하는 규칙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예를 들면 오늘 회의는 1시간 한다. 10명이 모였다면 한 명당 1분씩 얘기하면 10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 3회씩은 각자 발언할 수 있게 한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발언을 중간에 막지 않는다.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 뭐 이런 아주 간단한 그런 규칙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하고 동의를 먼저 받은 후에 그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이런 간단한 규칙으로 인해서 서로 막 싸우던 사람들이 그 회의를 굉장히 원활하게 잘 하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왜 이렇게 규칙 하나에 이분들이 이걸 잘 지킬까라고 분석을 조금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설득의 심리학에 보니까 첫 번째는 내가 이 규칙을 지키겠다고 서명한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일관성의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발언을 했으니 나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 내가 발언을 했으니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들을 의무가 있다.
라고 하는 상호성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 회의를 굉장히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약속을 했으니 여기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고는 책임성의 원칙이 있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규칙 하나로 일관성의 원칙, 상호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이 다 적용되어서 이 회의를 원활하게 잘 끝낼 수 있다. 예, 라는 것 정도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방하시려면 규칙을 간단한 거라도 적용해 보시고, 네, 그 다음에 갈등이 일어나면 소장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해보는 것이 좋겠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규칙만 설정을 해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 사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또 다른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얘기를 좀 해주시죠. 관계 설정에 있어서 항상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드러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속내를 찾아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갈등 관리 관점에서는 그 숨어 있는 인터레스트와 드러나 있는 주장, 그걸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 구분하는 게 참 중요해요. 드러나 있는 주장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속내에 포커스를 맞춰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거를 항상 설명할 때 쉽게 드린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되는 우리 아이가 BTS 공연을 본다고 새벽차를 타러 나가려고 해. 네네. 그랬을 때 엄마 나 저기 BTS 공연 보러 새벽차 타고 갈 거야. 대부분 부모님은 안 된다고 하겠죠.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는 포지션의 차이예요. 나 BTS 보러 갈 거야. 엄마는 안 돼. 왜 안 돼? 라고만 부딪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뭐 등등등 이렇게 될 텐데 베개를 적시며 울고 막. 그렇죠. 근데 실제 아이가 원하는 게 뭐냐? 왜 그런 주장을 할까? BTS를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또래 아이랑 그걸 같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소중한 거고 그렇죠. 부모는 당연히 위험할 수도 안전이 있고, 걱정인 예. 거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딸아이는 또래와의 소중한 경험이고 부모는 안전이거든요. 그럼 문제는 이 부모가 안전을 담보하면서 아이의 그런 소중한 또래의 경험을 충족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냐? 라고 생각을 하면 답은 가, 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차를 몰고 직접 갈 수도 있는 거고 너희를 모두 내가 태우고 가겠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가자 부산으로. 아니면 내가 못 가면 너 친구 또래 부모한테 내가 연락을 해서 누가 뭐 하게 한다거나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현상에 있어서 드러나 있는 BTS 보러 갈 거야. 너 안 돼. 그다 나오는 게 너가 한 게 뭐 있는데. 네. 그러면 또 이 아이는 내가 뭐 아직도 이렇게 어린애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미 약속 다 했단 네네네. 말이야. 등등부터 네. 문제가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갈등 해소의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이 드러나 있는 이 쟁점만 보지 마시고 그 쟁점 이면에 있는 각자 왜 그렇게 충돌하는가 라고 하는 욕구와 이해가 있거든요. 그거를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그 이해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라고 하면 우리가 방금 뭐 초등학교 아이의 BTS 보러 갔듯이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가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 우리 현실에서 많이 마주칠 수 있는 이런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 두 분께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혹은 소감 이런 거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갈등은 이게 재수 없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갈등이 없으면 오히려 이거는 발전이 없다. 그러니까 갈등이 차이에서 발생하잖아요. 생각의 차이, 의견의 차이, 여러 가지 차이. 그 정도로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발전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차이가 불편하긴 하지만 차이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고 그거는 나와 너의 발전을 가져다 주는 거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 처하면 왜 이러지? 재수 없어. 내가 이렇게 무능한가가 아니라 야, 드디어 내가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라고 하는 발전의 기회로 인식을 해주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면 갈등 해소는 쉽지는 않지만 방법이 있다. 상대 이야기를 잘 듣고 또 상대의 이야기를 유 메시지가 아니라 상대의 행위에 대한 나의 욕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드러나는 주장뿐만 아니라 실제 원하는 속내를 가지고 서로가 답을 찾다 보면 갈등 해소가 쉽지는 않지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더가 되고 싶은 분, 갈등 관리가 리더거든요. 친구 사이에서 잘 나가고 싶은 분,
네트워크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갈등 관리다. 그러니까 음. 갈등을 잘 대응하는 것은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서 가장 내가 값어치 있게 사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홍 박사님 얘기해 주시죠. 계속 저희가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갈등이 일단 나에게 닥쳐오면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잘 관리해 나갈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 가장 처음에 저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만의 법칙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클래식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그거를 듣고 있으면서 이제 자기를 스스로 다스리는 이런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갈등에 직면했을 때 먼저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그 다음에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바로 스트레스를 관리이다. 그래서 나만의 법칙을 꼭 갖고 계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갈등의 시대에 이 갈등을 회피하면 안 되고 이 갈등이라는 것 자체를 어떤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갈등에 대한 인식을 바꿔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주위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해소하는데 오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도 치나요? 네.